안녕하세요. 부산 홍반장입니다. 너무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가서 그동안 유튜브를 너무 그동안 못 올려서 근데 오늘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현재 상황? 근황톡이랄까요? 그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걸 사실은 헬명분들께 이렇게 채팅을 하기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좌절 속에 있어가지고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책에서는 포기하지 말라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답답한 마음에 유튜브를 한번 해야 되겠다. 제가 텍스트로 쓰는 것도 좋아하지만 이게 말로 하는 게 훨씬 편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래 그 인천에 있는 삼자물류 3PL에서 물건을 계속 이렇게 출고해 왔어요. 대충 이렇게 우리 이사님 만들어 주신 건데 이쪽이 잘리네. 네, 이렇게 당기면 네. 고양이라든지 뭐 광주, 김해, 대구, 동탄 이렇게 많이 있는데 사실 많이 나가는 거는 사실은 경기도 쪽이죠, 아무래도. 그래서 월별로 이렇게 이렇게 일자별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게 파레트 기준입니다. 그래서 11월 달 기준에 파레트가 약 얼마고 한 220개 정도 파레트로 나왔고 12월 달에도 대략 한 160개 정도 많이 줄었네요. 1월 달에도 파레트가 네, 한 250개 정도 대충 이렇게 나갔는데 이렇게 이제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 삼자물류 그 비용이 물론 누구한테는 작은 돈일 수 있는데 누구한테는 좀 큰 돈이라서 차라리 이거를 고민을 계속 했었잖아요, 예전에요. 진짜 인천에 올라가야 되나, 집 팔고 모든 거 다 팔고 학교고 뭐고 애들 뭐 다 데리고 가야 되나, 어른들 모시고. 그런데 인천에 가는 거를 잠정 중단했던 거는 이제 저보다 훨씬 뭐 5배 6배 이상 많이 외주에 맡기시고 계시는 분이 그거 인력 관리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냥 자기는 맡기고 있다. 그래서 그거 인력 관리하고 뭐 그렇게 막 소소한 거 다 챙기면 아마 너무 신경 쓰여서 본인은 그냥 마케팅만 하고 세일즈 마케팅 하셔가지고 저도 인천을 약간 포기하고 막 알아보려다가 또 사실은 또 그리고 저희 집이나 뭐 이쪽 부산 정리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제가 40년 이상 부산에 살았는데 그래서 약간 마음을 놓고 있다가 최근에 만나던 또 다른 대표님께서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이제 그런 뭐랄까 주방 리빙 쪽 많이 하시는 분인데 제가 현재 이렇게 이런 상태로 지금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무조건 본인이 하셔야 되고 일단 창고라는 어떤 그런 부동산을 본인이 직접 매매해서 맞아요. 저도 결국에는 그런 꿈은 있죠. 제가 직접 제 거를 뭐 물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또 제조라는 게 또 제조라는 장애물에 걸리고 그래서 뭐 이렇든 저렇든 일단은 한 2년 정도는 임대로라도 내가 어떤 융자를 못 받고 어떤 그런 대출을 못 받아도 그래서 매매를 못 해도 일단 임대로라도 직접 해보자. 왜냐면 그 저희 인천 거기 삼점을가 꽤 많이 비용이 나왔기 때문에 약 100, 1600, 1700 이렇게 나갔던 것 같아요. 대충.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그거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서 근데 그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게 왜 인천을 가려 했었냐면 아시겠지만 쿠팡 밀크런은 윗지방에서만 경기도 지방에서만 도니까 부산에까지 밀크런이 안 오고 온다 하더라도 너무 물류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 인천에서 만약에 목천까지나 뭐 경기도 웬만한 데는 한 파리테당 뭐 3, 4만 원, 5만 원 정도면 되는데 부산에서 오면은 거의 두세 배 이상 나가니까 그게 이제 답이 없어서 인천 가야 되나 했었는데 그분이 그 리빙 하시는 분이 트럭 시먼트 트럭으로 해서 밀크런이 아닌 트럭으로 납품을 하면 그리고 이제 혼적을 했을 경우 그러니까 뭐 호법 갔다가 뭐 안성 갔다가 이런 식으로 제가 경기도 어디 지역을 지도를 잘 모르지만
근처에 떨어뜨릴 수만 있으면 꽉꽉 채워가지고 보내면 크게 차이가 없을 걸 이렇게 된 거예요, 이야기가.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받은 어떤 물류회사 대표님 만나가지고 막 저의 어떤 열정적인 어떤 그런 브리핑을 했죠. 제가 이렇게 해서 부산에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이 한 달에 뭐 일주일에 뭐 몇 회씩 나가는 이 그 트럭을 해주라, 정리를 해주라, 책임을 져줘라. 그리고 우리도 그 최대한 낮 시간대로 잡아보겠다. 입고를, 쿠팡 FC 입고를 낮 시간대 잡아보겠다. 하여튼 막 이런저런 이야기해서 결론은 이 파일을 제가 드리면서 여기 있는 주소들 다 달라 하셔가지고 주소들을 다 줬어요.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키로 수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어디 지역이 어디 지역이 어디 이렇게 FC별로 주소를 다 드리고, 이것도 좀 땡겨야 되네. 네, 이렇게 각 지역 주소를 드리고 견적을 뽑아봐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의뢰를 맡겨놓고 저희는 크게 막 이렇게, 그러니까 워낙 밀크런이 비싸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물류비가 꽉꽉 채워서 보내면 큰 차이 없겠다. 그래서 뭐 제일 큰 거 막 이렇게 11톤짜리나 이런 거 해가지고 최대 18팔레트씩 담아서 보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 없겠다 해서 이제 그 물류회사에다가 이제 의뢰를 맡기고, 어떻게 저희 11월달 기준에 아까 200 몇십 개 팔레트를 저런 지역으로 보냈을 때 대충 부산에서 보내게 되면 어느 정도 비용이 나오겠습니까? 시뮬레이션을 이제 맡겼죠. 그리고 룰루랄라 저는 이제 주변에 저희 사무실 주변에 있는 또 소장님이 아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 소장님한테 저희 부산 지금 제가 사상에 있는데 강 건너서 대저라든지 어디 멀리 아니면 근처에 있는 이 사상 감전 이쪽 삼락 이쪽에도 좀 이렇게 물류를 할 수 있으니까 창고를 할 수 있을 만한 큰 부지가 있겠냐. 저희 인천이 꽤 많이 평수를 쓰고 있거든요. 저희가 제품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쓰고 있어서 할 수 있겠냐 물어보니까 일단 저는 이제 뭐 집이 강서구니까 강건너도 상관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분은 물론 여기 계시는 분이긴 하지만 뭐라고 하시냐면, 만약에 현재 직원이 현재 직원들이 뭐 대여섯 명 10명 이렇게 있다 치고 이 직원들을 데리고 갔어요. 멀리 넘어갔어요. 근데 그 직원들이 만약에 뭐 차비를 더 주고 이래가지고 데리고 갔는데 그 직원 중에 몇몇이 많이 그만뒀다 그러면은 그쪽에서 어떤 외곽 어떤 그런 쪽에서 차가 뭐 잘 없는 이쪽에서는 더 안 구해진다는 거지. 사람들이 그쪽에 안 뽑아진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상권이나 이 교통이 좋은 쪽으로 다시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물론 그쪽은 그 땅 대비해서 그 건물 평수가 작은 것도 있지만 대신 큰 저희가 쓰고 있는 40피트 이 뭐라 하죠, 컨테이너도 편하게 들어오고 앞에도 큰 마당도 있고 뭐 주차도 쉽고 뭐 그런 장점이 있고 대신 임대료는 크게 이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직원들 입장에 생각했을 때는 얘나 이쪽에 좀 시내 상권에 있어야 되고 좀 넓은 데를 쓰고 싶으면은 약간 외곽 나가야 되는데 막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고 이렇게 의뢰해 놓은 상태에서 오늘 이제 드디어 인근에 있는 몇 군데를 이제 보고 온 거예요. 몇 군데를 보고 왔는데 뭐 3층짜리 건물도 봤고, 그리고 이게 평수도 저희가 꽤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서, 여기는 이제 3층인데 이렇게 사무실 겸 쓸 수 있고, 또 네, 여기 계단으로 올라가게 돼 있던데 이게 통유리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렉을 설치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올리면서 이런 건물도 보고, 오늘 그 어떤 매물을 한 5개 정도 갑자기 급하게, 제가 성격이 급하니까 막 닥친 대로 막 뛰어나가가지고 이제 본 거예요. 시세도 파악할 겸. 그래서 첫 번째 걸 보고 제 차로 이렇게 봤고요. 부동산 분들 모시고 두 번째도 보고, 두 번째 여기는 좀 공장같이 이렇게 돼 있던데 사무실도 이렇게 2층에 좀 있고, 근데 약간 노후돼 있긴 했어요. 물론 저렴하긴 했는데 노후되고, 렉을 저희가 다 설치해 가지고 이게 쌓아야 되고, 저희 내부 인력이 또 그 지게차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 가지고 사실 지게차를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일단 저는 약간 치고 나서 이제 막 이렇게
정리하는 편이잖아요. 항상 꼼꼼하게 따지지 않고 먼저 일 벌리고 시작하는 편인데, 여기 세 번째 건물이고, 여기 보면은 총 대지가 173에 127, 건평이 127이네요. 그래서 끝났나? 네. 여기는 네 번째 본 곳이네요. 네 번째 본 곳이 버스 정류장 인접이고, 저렇게 큰 이 문을 열면은 이제 컨테이너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면 제가 차를 들고 아예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안에도 보고, 저기다가 다 이렇게 양쪽에다가 또 렉을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또 깔아야 되고, 높이 적재할 수 있고, 여기 사무실이 위에 있더라고요. 여기는 그래도 좀 깨끗했어요. 나름 좀 깨끗했고 비용은 좀 셌지만,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보니까 여기 약간 발자국은 있는데 뭐 벽지도 잘 돼 있고, 컨테이너 같은 이런 사무실인데 컨디션이 좀 생각보다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닥만 좀 정리하면 책상 놓고 바로 쓸 수 있겠다, 깔끔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요까지가 네 번째 건물. 여기 괜찮겠다 생각하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를 더 보자 이래가지고 여기를 보게 된 거죠. 여기는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사무실 컨디션인데, 웃긴 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사무실 1층, 사무실 1층이고, 사무실 1층 바깥에서 보이는 통유리로 외부에 제 차 보이죠? 이렇게 사무실이고, 사무실 탕비실 2층입니다. 2층도 이렇게 있고, 2층이 너무 깨끗해서 이거는 내 자리다, 대표실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혼자 희망이 이제 부풀러 가지고 여기서 내려다보는, 2층에서 내려다보는 바깥 외경, 희망이 부풀어 가지고 이제 다시 후다닥 1층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1층에 있는, 2층도 화장실 있고 1층도 화장실 있고, 깨끗하더라고. 완전 신축이고, 이게 이제 사무실 동인 거예요. 1, 2층을 사무실로만 쓸 수 있고, 저기 중간에 있는 저 검은색 저 대리석 부분에다가 우리 회사 명을 딱 이제 넣을 수 있고, 옆에 여기 보시면은 요 옆에 있는 이 부분이, 마우스 보이나요? 이 부분이 이제 창고인 거예요. 여기는 사무실동, 주차 넓고 사무실동, 옆에는 창고동. 창고가 이렇게 건평, 대지가 300평, 322평이고 건평이 240평이라서 너무 크고 좋고, 이 커다란 이 문을 열면 이제 열고 들어가면 안에 이렇게 깨끗하게 된, 또 공장도 가능하고 창고도 가능한 공간이 나는, 너무 깨끗한 거예요. 여기 대표님이 이분 아니구나. 이 대표님이 절대 제주는 안 준다, 제주는 더럽게 쓰기 때문에 안 주고 유통만 주겠다. 여기 보이시는 이 공장 잠바 입으신 분, 이분이 대표님인데 회장님이라고 봐야 되겠죠. 동이 여기랑 쌍둥이 동인데, 옆에는 본인이 쓰시고 여기 똑같은 쌍둥이 동을 여기는 이제 우리를 주고, 그러니까 우리를 주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지금 내고 있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네, 여기가 네, 243평의 큰 공장 아니면 물류. 네, 여기 옆에가 이제 본인이 쓰시는, 네, 이렇게 돼 있고, 옆에 보이죠? 옆에도 반대편으로 쌍둥이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이쪽이 본인 사무실, 건너편이 이제 새로 들어오실 사무실. 여기 이렇게 회사명 들어있고, 위에도 로고 있고, 반대편 차가 많이 다니니까 이쪽 옆으로도, 그래서 저보고 막 캐리어, 저희 주력 상품 막 홍보해놓고 1층에서 팔아도 되겠다면서, 소매 매장으로 써도 되겠다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여기가 너무 사무실, 이렇게 삐까뻔쩍한 사옥처럼 사무실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 막 너무 만족한 거죠. 간 사람들이 모두가.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네 번째 봤던 거랑 여기는 가격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여기 건물동 이렇게 따로 있고 사옥 따로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기를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또 도로도 좋아서 여기 마당에서 40피트 네, 40피트 여기도 이렇게 그 컨테이너 선도 들어와서 다 여기로 쑥 들어와가지고도 가능하고, 또 여러 가지가 너무 좋았었던 장소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갔다 와가지고 이제 제 차 번호가 있으니까 살짝 가립니다. 갔다 와가지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앞에 있는 것들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고 여기 진짜 너무 해보고 싶다. 여기 좀 월세 좀 어떻게 좀 조율 안 되겠냐. 왜냐면 지금 당장 우리가 제조업이 없으니까 당장 구매가 매매가 어렵고 매매한다 하더라도 너무 큰 어떤 이 덩어리라서 저희가 임대로 좀 왜냐면 워낙 인천이 비쌌기 때문에 여기를 조금 월세를 내자 우리가 직접 해보자 막 우리가 직접 이렇게 뭐 사은품 넣어놓고 할 수 있고 직원 뽑아도 약간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아봤는데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 여기 마음에 드시면은 가격 조율은 저희가 원래 담당이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막 이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제 물류 그 아까 의뢰를 맡겼던 물류 그 대표님이 저희 사무실에 와 계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저희가 창고 아시겠지만 저희가 부산에 내려오려고 창고 알아본다고 이게 몇 군데 돌아본다고 너무 죄송합니다고 왔어요. 이제 그분이 시뮬레이션도 뽑았던 거나 이제 그런 어떤 데이터들을 이렇게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제 뭐 크게 뭐 문제 없겠지 싶어가지고 받았는데 11월 대비 저희가 만약에 11월에 저희가 인천에서 그 전국 쿠팡 엑보시로 보냈던 밀크런 비용이 한 5, 600이었다면은 지금 부산에서 이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거의 1300, 1400이 나오는 거예요. 몇 배입니까? 2배 넘죠. 오버하면 거의 3배 되고요. 물론 인천에서 안성까지가 106km고 부산에서 안성까지가 330km니까 거의 3배는 맞는데 밀크런이 저는 비싸다고 생각했고 또 부산 물류가 꽉꽉 채워서 보내면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왜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시작을 할 수가 없는 첫 단추를 물류가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저희 이 사람 같이 막 당황한 거예요 완전. 알고 보니까 저희가 문제는 뭐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이런 거였어요. 11월달 기준에 여기 1일날 보면은 목천으로 38파레트가 나왔고 뭐 안성으로 20파레트 뭐 또 안성으로 거의 30파레트 이렇게 파레트가 많이 나가는 거는 부산에서 출고해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자동 발주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여기 있는 빨간 색깔 아마 이때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인스탁 발주였거나 아니면 수동 발주였거나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6개월치 스케줄로 주는 그런 것들은 대량으로 주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빨간색으로 제가 지금 색깔을 지금 1 이상 쳐놨는데 예. 하여튼 한 파레트 한 파레트가 많은 거예요. 2파레트, 3파레트, 1파레트, 3파레트 이런 대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제일 큰 차에 18파레트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최소 그러면은 10파레트 이상은 모아야지만 뭔가 수지타산에 나온다. 근데 그 밑으로 이런 한두 파레트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은 뭐 경기도로 대부분 간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안성 8에 갔다가 안성 3에 4에 내려주고 경기도를 한 두세 군데를 돌면 안 되냐. 한 차에다가 좀 혼적이랍니까 혼절합니까 해가지고 좀 하면 안 되냐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 처음에 그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한 차로 우리 저 부산 출발하면 한 차에 여러 개 실어가지고 갔다가 내려주면 되는데 왜 안 되냐. 그 답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분이랑 일단 대화가 되고 멘붕이 와가지고 제가 이 업체가 문제인가 보다 해가지고 다른 화물 좀 더 크게 하는 전국적으로 하는 화물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딱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진짜 녹음된 걸 들려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런 사정으로 부산에서 이제 출고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들어가려고 하는 곳이 쿠팡입니다 라고 했더니 안 합니다. 예? 쿠팡으로 보내는 게 안 된다고요? 안 합니다. 저희는 안 합니다. 왜요? 몰라서 묻냐고. 그래가지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1번 쿠팡은 일단 많은 양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작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작은 기업 대 기업으로 가거나 하여튼 이런 식으로 가거나 하면은 뭐 차량이 그렇게 밀리지가 않는데 쿠팡은 아무래도 밀리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뭐 100개가 되는지 뭐 50개가 되는지 제가 FC를 숫자는 잘 모르겠지만 거의 그 100개 중에 90개는 밀린다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면은 이 사람들이 제가 이제 이 물류 회사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 꼭 그 카카오 택시처럼 아니면은 우리 저는 퀵을 예전에 많이 썼는데 퀵처럼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 거를 잡는 거예요. 빨리빨리. 똑같더라고요. 이 프로세스가 이 화물차도 똑같이 잡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뭐 안성에서 물건을 내렸어요. 그러면은 돌아오는 부산 거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뭐 경기도 어디 근처에서 뭘 하나 잡아가지고 뭐 대구까지 내려온다든지 경남까지 내려와서 그렇게 하면서 내려오면서 한 번 더 돈을 벌고 이제 고홈하시는 건데 왜 쿠팡이 문제되냐? 쿠팡에 들어가신 기사님들이 일단은 무조건 오전에 내리기를 그러니까 그 전날 밤에 출발하든 어떻게 출발하든 간에 하여튼 오전에 내리길 바라는 거예요. 10시 전, 11시 전에 무조건 내리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내리고 오후에는 또 다른 데 가가지고 물건을 또 픽업해서 저녁까지나 아니면 뭐 오후까지 또 하여튼 내려주고 아니면 그 다음날 걸 잡아오든지 하여튼 그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는 한번 들어가면은 한두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지. 차를 10시 반까지 오세요, 9시 반까지 오세요 해도 그 시간에 맞춰 들어가도 기본적인 밀크런도 기다리고 이런 일반 트럭들도 기다리고 용달들도 기다리고 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막 초조하겠지. 그 다음 걸 잡아서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막 그 앱을 보면은 막 계속 이렇게 뜨는 건 뜨는데 내가 내려갈 곳이 뜨는데 아 이거 내가 이거 딱 차고 내려가면 좋겠는데 이거 딱 스케줄이 좋은데 자기랑 가까운데 했는데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 FC 안에서 막혀가지고 첫 번째는 너무 많은 물류로 인해서 막힌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분이 직접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쿠팡 갑질. 저는 갑질은 저희한테만 하는 줄 알았는데 쿠팡 갑질이 있다. 무슨 갑질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엄청 좀 함부로 하고 막 물건을 내리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저희도 물건을 여기 부산으로 내려 받아 보면은 저희가 이제 뭐 까대기도 하고 하잖아요. 물건 받아 보면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기사님들이 물건 안 내려줄라 하잖아요. 저희는 운전만 하지 그거 거들어 주는 거지 우리가 물건 내리는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택배는 다르잖아요. 택배는 문 앞에까지 갖다 주지만 이런 큰 탑차들이나 이렇게 뭐 이런 큰 차들은 뭡니까 뭐 5톤 플러스 5톤 초장축 11톤 이런 차들은 특히 윙바디 이런 차들은 자기들도 배짱이라서 아이고 나는 물건을 갖다 주러 내려온 거지 물건 내려줘 그 무겁고 큰 것들을 우리가 못 내려준다. 저희가 저희 직원들이 내리잖아요. 그런데 쿠팡에 가면은 내리라고 한대. 그러면 막 밀려 있잖아요. 막 뒤에 사람 밀려 있고 막 이거 빨리 안 내리면 막 이거 한참 또 시간 더 뺏기니까 막 내려준대요. 내려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리정돈하고 막 단도리 치라고 하고 쿠팡 FC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 심한 경우에는 이거 팔레트 이거 랩핑까지 돌려놓고 가라고 한대요. 랩핑 안 돼 있는 것들을 랩핑까지 돌려놓고 가라. 그러면은 그쪽 일단은 일을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빨리 거기서 탈출하고 싶으니까 하고 일을 해주고 나오는데 다시는 쿠팡은 안 들어간다. 전국에 있는 기사들이 그렇대요. 쿠팡은 다시는 안 들어간다.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주소가 예를 들어서 뭐 인천이라 봅시다. 인천이면은 예를 들어서 인천사에 어떤 사람이 들어갔어요. 인천사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한번 뒤인 거야. 인천에서 그 기사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제 콜이 떠요. 콜이 떠가지고 이거 잡으러 인천 무슨 뭐 어디입니까? 뭐 오류동 서구 이게 혹시 전화해가지고 쿠팡이에요? 이 근처만 가도 쿠팡 안 가려고 이 지역 근처만 가도 쿠팡인지 쿠팡이면 안 간대요. 그래서 물어본대요. 뭐 저런 식으로 뭐 인천이면 오류동입니까? 서구입니까? 서구에 보면 인천 1, 4, 5가 있네요. 그러면 혹시 오류동 안 가. 오류동은 잡질 않는 거예요. 쿠팡인 것 같으니까 그냥 실제 쿠팡 아닌 어떤 옆에 있는 어떤 작은 어떤 뭐 기업이거나 큰 기업이라도 그냥 오류동 자체를 안 들어가려는 거예요. 떠도 안 잡는 거지. 저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쿠팡이 이랬구나. 기사들이 다 싫어하구나. 들어가면 기다려서 싫고 이상하게 막 갑질하면서 쓸데없는 일 시켜서 싫고 완전 뒤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쿠팡이라고 쿠자 꺼내자마자 저희는 안 합니다. 지금 벌써 2년 동안 안 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심지어 제가 뭐라까지 물어봤냐면
그러면은 쿠팡이라는 대기업 말고 다른 대기업에는 보셨습니까? 큰 기업 다른 데도 이렇게 물류가 막히고 할 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삼성도 가봤고 LG도 가봤고 큰 기업 다 가봤지만은 그런 데들은 어떤 좀 빡빡한 건 있다. 좀 프로세스가 좀 꼼꼼한 건 있지만 저를 갑질을 안 한다. 물론 밀릴 수는 있어요. 밀릴 수는 있대요. 뭐 많이 들어오니까 여러 전국에서 들어오니까 밀릴 수는 있지만 갑질하고 기사한테 하대하고 어떻게 쿠팡만 이런지 모르겠다. 쿠팡은 하여튼 소문이 다 나서 전국에 있는 기사들이 쉽게 말하면 택시 기사들이 다 안 갈라는 거예요. 쿠팡은 근처에도. 그래서 제가 완전 멘붕이었죠. 그러면은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쿠팡이 밀크런만 쓰게 하려고 이러는 건가? 밀크런만 쓰게 하려고 이러는 건가?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뭐 저처럼 인천이나 위에 경기도에 있는데 어떤 뭐 윗지방에다가 뭐 이런 물류가 있었다면 쏘겠지만은 뭐 진짜 대구나 부산이나 이런 데서 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밀크런 오지도 않는데. 하여튼 여기서 완전 멘붕이 와가지고 아까 보여드렸던 뭐 저 아름다운 뭐 사무실이고 창고고 뭐 아무 뭐 네 지금 네 충격 속에서 다른데 물류회사에서는 아예 쿠팡 자체를 안 들어가려고 한다. 저희는 지금 쿠팡이 거의 뭐 90% 이상인데 쿠팡 자체를 안 들어가려고 한다. 전국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저한테 그 견적 주셨던 분은 일단은 들어갈 거예요. 이분들은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내가 무조건 쿠팡을 했고, 그러니까 기사들한테 1.5배 정도를 줘야 된대요. 쿠팡 간다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일단 하루 오늘 날라왔구나 이런 마음인가 봐. 오늘 하루 어차피 가봐야 기다려야 되고 다시 못 차고 들어오니까 그냥 1.5배를 줘야 되는가 봐. 그래서 여기 있는 견적 자체가 그 정도로 지금 돼 있는 가격인 거죠. 거기다가 혼재가 안 된다니까. 혼적이 안 된다니까. 한 경기도 가는 차에 여러 개를 담아서 이렇게 드랍하듯이 따락따락 못 내려주고 그러니까 지금 답이 없어요. 다른 물류에서 찾아봐도 아예 쿠팡 안 들어가려고 하고, 왜냐면 이게 또 회사가 자기 차가 다 있고 자기 기사들이 다 있는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그냥 어느 물류회사나 전국에 있는 기사들을 다 이렇게 땡겨 쓰는 거거든요. 자, 우리 회사 거 앱이 이건데 여기 들어가봐. 너희들한테 이런 일들이 있어. 그러면 그 전국의 기사들이 여기도 앱에 들어가서 하고 잡아서 일하고, 또 이분도 마찬가지로 전국에 있는 기사들 잡아서 그때 실시간 그분이 가 있는 어떤 그런 동선 따라서 내가 이거 차고 내려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물류에서 그렇더라고요. 딱 자기 뭐 라이더들이 있고 자기 딱 그것들이 있어가지고 자기 차로 다 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렇게 하면 사실은 크게는 못 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 근데 쿠팡 자체를 안 들어가려고 한다. 그리고 하여튼 지금 물류에서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짜증나고, 물류에서 막히니까 창고는 도덕이나 안 되고 그냥 계속 저렇게 비싼 약간의 2천만 원 정도 되는 그 물류 그 어떤 그 보관료로 이런 걸 내면서 내가 그냥 있어야 되나. 네, 그래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 텍스트로 쓰기 너무 기니까 영상으로 한번 남겨보자 생각했습니다. 저 같은 고민하신 분 있겠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혹시 답을 주실 수 있으신 분들은 좀 가이드를 주시고, 또 그냥 정 안 되면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물류 때문에 물류비가 뭐 2배도 아니고 거의 3배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그냥 지금 형태로 있을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에요. 현재 상황은. 그래서 점점 사실은 저희는 양은 많아질 거고, 점점 이제 수입되는 양은 많아질 거고, 그러면은 점점 보관료는 더 많아질 거고, 걱정입니다.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랑 지금 우리 액신이랑 우리 이사랑 답답해서 이러고 있고, 지금 다른 직원도 다 퇴근했는데 퇴근 안 하고 지금 이렇게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습니다. 뭔가 사업은 계속된 산을 넘고 또 언덕을 넘고 산을 넘고 언덕을 넘는 걸 하지만
커다란 산이라서 넘기가 힘드네요. 웬만하면은 제가 멘탈 잡는데 너무 이렇게 기대에 부풀어가지고 우리만의 사무실과 우리만의 창고가 생기겠다 해서 좋아했는데, 왜냐면 지금 저희 주변에 흩어져 있는 조그만 사무실, 조그만 창고들 지금 몇 개는 걸 정리해가지고 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전 직원 모아놓고 회의를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었는데 좀 힘이 빠집니다. 어쨌든 오늘 있었던 며칠간에 있었던 이런 에피소드를 전해드리면서, 네, 또 영상 또 다음에 또 영상 남기겠습니다. 현재 오늘 근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